예,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십시오. 예. 뭐 계속 나왔던 얘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계속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세월호 그 내용이 터졌을 때, 그리고 이제 4월 16일 이후부터 이제 6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흔히 말해서 세월호 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각 사회단체가 투쟁을 전개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대통령의 책임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 박근혜의 퇴진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당에서는 일가족 대책이나 또는 범국민 대책이나 왜 도대체 박근혜의 퇴진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스럽냐,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분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대통령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리고 헌법이 보장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대책위 측에서도 조심스럽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각 사회단체, 운동단체에다가도 아마 공개적으로 요구가 왔고, 또한 그게 또 압력화돼 있단 말이죠. 네. 범국민 대책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범국민 대책위엔 이제 박능건 선생님의 의견과 그다음 유가족 대책위 쪽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쪽 두 분. 알았습니다. 예. 네. 어디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우리 측에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서 처음에 이 시민 단체도 안 받았었어요. 원래는. 원래 저희가 싸움을 시작했던 때는 여야 이 똑같이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정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정부를 몰랐었고 그냥 일만 하던 노동자들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이 정권에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고가 나면 의뢰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입장에서 단체도 끼지 말아라. 그래서 오지 말았던 거예요. 단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제 조합원이지만 좀 저희 가게 되는 깃발을 꽂고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성이 끼어버리면은 진상 규명하는데 국민들이 여기 우리 퇴진 운동 반대편에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6월 4일 날 선거 끝나고 7월 30일 날 또 선거 끝나고 보니까 이제 여야가 막 균형 잡고 이제 우리가 야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다가 또 여당도 집중적으로 까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만드는데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저희 함부로 못 하겠어요. 퇴진 운동이라고 벌리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주체가.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박근혜 퇴진은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에 계시는 분들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진상을 밝히려고 싸우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 엄마의 입장으로서 보여주려고 저희가 방송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조를 해줄 거예요. 아, 진짜 억울해서 당신들이 진상 밝히려고 하는구나. 저희는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굳이 퇴진 운동이나 그걸 강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유가족들이 새로운 유가족이 실현했다고 말씀드리자면 우리한테는 맨 처음에 만날 때 되게 진짜 곁을 안 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집회 시위만 하더라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거죠. 근데 이해가 돼요. 저는 이미 탈목하면서부터 엄청난 불신을 갖고 이게 세월호의 어떤 그 전체를 관통하는 그 코드는 사실은 불신이잖아요. 유가족들이
그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편북하면서 계속 당해왔던 거예요. 또 있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이쪽 그거 손잡는다는 걸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국민대책회의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걸고 전면적인 그 대정부 투쟁으로 가게 됐을 때 유가족들하고는 가까워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민대책회의 그 결성하는 상황에서 이게 저도 우리도 대책회의 많이 만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의견 조율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880개 가입단체들이 880개인데 물론 거기 880개 단체가 다 운동한다 움직이진 않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강우병과 FTA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 좌석부터 우까지 단체들 시민사회 운동한다는 이 저희를 다 망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4대 기조를 정리하는데 진짜 밤새서 토론했어요.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라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게 됐던 거죠. 저는 뭐 그렇게 했던 게 저는 뭐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아까 이제 그 대중들한테 접근하는 대중들 이게 이거 갖고 썩이 안 차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강당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번에 서울광장에서 5만 명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로 제일 많이 모은 게 5만이에요. 10만도 못 모았어요. 근데 예전에 다른 걸로 10만 모았다라고 하는 거고 동등으로 똑같이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야당만 문제가 있을 때 아니라 운동 진영도 조직력이 바닥이었어요. 올해 진짜 안 돼요. 민주노총 이거 어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만이 모이면 한 10,000명 정도가 뭐 이른바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동원된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의 그 수준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을 계속 조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어쩌면 되게 후련할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이 사실은 좀 준비돼야 되는데 심리적 영향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좀 자신 없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어떤 전체를 좀 맞춰가는 이런 부분 이게 맞추려고 하면 하얀 통계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의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고요. 분명 저는 이게 그런 어떤 힘들이 모여지고 실제로 그런 투쟁들을 책임지고 할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유가족들도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유가족 범국민대책에는 유가족들과 함께 가자가 또 하나의 기조예요. 유가족들과 함께 가자. 왜 이제 이런 싸움들이라고 하는 게 유가족들이 어떤 저거를 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왔던 거고요. 근데 유가족들이요 처음 만났을 때는 한 초등학교 5학년 정치의식을 보면 3, 4학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직접 겪어보면서 사실 이분들이 뭐 집회 현장, 시위 현장 나오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유민이 아빠는 얘네들 금속노조에서 짧게 이제 금속노조 경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그래서 3학년, 4학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직접 이게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 현실을 배워가는 일이면서 정치식이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까지,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빗대서 말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아픈 게 진영화를 우리가 자꾸 진영화 시켜버리잖아요. 사실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진영을 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특별법으로 누구를 조사해, 누구를 수사하고 책임을 묻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부 여당은 공격하는 편에 서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증폭시켜 나가는 거죠. 저쪽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고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저거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저는 뭐 김시현 잘 알고 뭐 닥들 같이 하실 텐데 여기 한 가지만 여기다가 제가 덧붙이면은 이걸 굳이 박근혜 퇴진이라고 글을 안 써도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중립적인 국민들의 힘을 갖다가 끌어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저희 안건에 이게 있습니다.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임자 처벌에는 진상 규명에다가 책임자 처벌에 모든 국민들이 앞서잖아요. 거기에는 박근혜 낍니다. 김기춘이 100% 연루돼 있잖아요. 그래서 퇴진이라는 말보다도 아예 책임자 처벌 해가지고 싸워주신다면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임자 처벌하다 보면 국정원 다 연루돼 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이명박까지 끌려갈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예, 출발했습니다. 예. 다소 뭐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으셔서 됩니다만 많이 아쉬워. 끝나고 나서 또 얘기하시고요. 아까 무엇보다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신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이 계셔서요. 예, 하고 그 저기 참가자 우선의 원칙에서 카메라는 나중 원칙으로 가죠. 아니. 예, 먼저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장소는 향림교회지만 사실 오늘 주체는 길목협동조합의 길목협동조합이라고는 향림교회 중심이긴 하지만 협동조합에서 오늘 모임을 했는데요. 저는 향림교회 집사이기도하지만 그러니까 길목협동조합의 실행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감동되는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세월호 사고가 한 획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사고 이후에 이 유가족들의 이 행보는 정말 한 획을 걷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아이들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정말 그것을 기반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 사실 그거는 사실 뭐 제 입장에서 저도 애가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걸로, 사실은 대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사실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은 그것을 딛고 정말 더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가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정말 아이들의 부활이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미가 더 확대되고 더 잘 될 수 있게 바라는데, 오늘 이 박영호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운동으로 그거를 이렇게 증폭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로서는 인상적이었고 좋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은 조금 더 공식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이나 또는 해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단체만 남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아예 정말 안전한 아예 국가기구든지 아니면은 이 공공기구든지 그런 걸로 아예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안보 말고 정말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여기서도 계속 그런 정보들,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모아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그냥 시민운동 수준도 당연히 하지만 국가적인 공식적인 기구로서 그것을 더 남겨서 사실 가는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들이 이번에 정말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외국을 보면 보수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안전이거든요. 가족이고 안전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 가치도 자기들의 가치가 아닌 것처럼 정말 얼마나 수준이 낮은 보수인가를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권 퇴진의 문제는 훨씬 정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안전의 문제들을 정말 이번에 유가족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말 국가의 공식적인 또는 준공식적일지라도 그런 것으로서 이 성과를 남기는 그런 전망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아이들이 부활해서 정말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예, 아니 그런 논의들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국민대책회의 안에 전원가 안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단 인권선언 운동을 하는데요. 거기서 주목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기업살인법, 기업살인, 기업이 저지른 살인, 처벌법 이런 걸 만들자. 이게 이제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회리오 회리오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침몰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가족이 앞장서 가지고 10년 동안 싸워가지고 기업의 그런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 죽게 만들었을 때 이걸 처벌하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만들자. 아까 이제 구미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됐을 때 울산 시민사회단체들이 울산 지역에 그 공단에 있는 그런 그 화학물질들이 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개를 할 때 안 했는데 공개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을 만들자라는 등등의 운동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9일 날 2시에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그 토론회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안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면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유가족들 같은 경우 참 이런 부분들은 참 감동적이에요.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게 뭐냐면 성금이 지금 1,000억 이상이 모여 있어요. 그죠? 적십자이나 뭐다 어디서 이 사회복지 무슨 공동 모금회 이런 데서도 해서 국민들이 기업에서 1,000억 넘게 그 1,000억도 더 넘죠. 2,000억이에요? 이거 있는 거를 건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개인 이거 n분의 1로 유가족들을 나눠서 쓰지 말자. 공적인 어떤 걸 쓰자. 뭘 쓰냐? 이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만들자라는 논의들을 누가 시켜서 해야 돼?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새로운 유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저쪽에 계신 또 다른 유가족들 단체에서는 그걸 나눠가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소수라는 거죠. 전체 인문들 이런 게 있고요. 아까 간과 같은 쪽에서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쪽에서 만드는 그 중앙 저기 뭐라고 해요? 재난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자는 운동도 같이 또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서로 제안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여론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하는 게 이걸 통해서 진짜 거기까지 쭉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이건 한번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된다 했던 저희가 정말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원칙으로 밀린 거라고요? 어쨌든 천원전 아니에요. 그 304명의 희생자를 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장 슬픈 사건으로 기록될 거지만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4명의 유가족들의 부모님만 합쳐도 1,000명이 가까이 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연관된 가족들하고 또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종자 그리고 또 생존했지만은 정말 살아있어도 살아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 생존자들 생각하면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그 피해자가 있는데 근데 얘기는 좀 거창하겠지만 사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똘똘 뭉쳤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견도 없이 하나의 그 진실만을 요구하면서 6개월을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어떤 요구들이 좀 온도 차이가 나는 거를 얼마 전 그 뉴스에서 느꼈고요. 뉴스에서 그 일반인 유가족분들이 안산에서 영정을 빼고 그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징인지 모르겠고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의 요구가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좀 달라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묻고는 싶지만은 지금 기회가 안 되니까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은 첫 번째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질문과 또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반인 유가족 이제는 지금 어떤 요구를 원하는지를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그런 다른 요구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운동에 녹아들어졌으면 좋겠는지 또는 그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정인이 아빠가 좀 얘기해요. 뒤로 빠져가지고
날로 먹네. 아,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아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식을 잃었고요. 인천 쪽은 거의 부모를 잃었어요. 근데 명칭은 같지만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 속에 묻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못 찾은 애들도 있어요. 저희는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인천 대책이 저도 6월달에 저 실은 제가 지금 대외 협력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련된 건 좀 알고 있어요. 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고 화해는 했었는데 그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인천 대책이라고 저희가 국회까지 같이 가서 똑같은 의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8월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안이 1번 상하고 2번 안이 나왔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냐면 끝까지 가서 진상을 이게 진상이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해서. 근데 인천 대책에는 진상이 아니고 그냥 2번 항에 그 도장 찍고 돈을 받자. 그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죽었는지 진짜 그 상황이 너무 슬퍼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확인도 못된 10명의 실종자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서 진상 규명해서 그걸 하는 걸 원칙이고 인천 대책에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말 그대로 국가가 원하는 국회에서 원하는 안을 이번 항이 국회에서 원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냥 끝내고 넘어가고 하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똑같이 죽었지만 이 상황은 틀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엄마는 엄마 아빠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 돌아가지만 산에 묻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자식은 제가 실은 제가 17년 동안 18년 우리 아이 18년 18이니까 15년 동안 제가 혼자 키웠어요. 남매 둘을 키웠는데 어떤 상황이든 저희 아이는 그 상황에서는 살았기를 바랬고 그때 내려갈 때도 어떤 상황이든 웃으면서 처음 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식이 부모의 마음 같아요. 진짜 한 빛이라도 그 살아있는 표현을 갖고 갔거든요. 이게 딴 게 아니고 자식이다 보니까 이게 가슴 속에 아무리 묻으려고 묻히질 않아요. 항상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도 이렇게 여기 명동 오지만 이 빛을 딱 비치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표면에 그림이 딱 있어요. 예. 그게 딱 뜨는 순간 아이랑 함께 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가족, 학생 유가족 좀 표현하기 좋은데 유가족 쪽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반 대책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왜 집이 끄냐 그냥 국가에서 이게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어느 정도 해줄 테니까 그것만 하고 그 도장만 찍자 해결하자. 왜냐면 우리가 합의하면 그거 끝나거든요. 말 그대로 2,000억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6월달 정도 1,500이 넘었어요, 실은. 근데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건 솔직히 저는 10원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협력 쪽에 하다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어디 돌아다니면 교통비 붙여갖고 숙박비 이걸 저희 다 개인 돈으로 했어요.
개인 분노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솔직히 뭐 솔직히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굶주리고 뭐 그런 쪽도 아니고 어느 정도 뭐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제 얘기 하자면 그냥 제가 혼자 키우지만 나름 뭐라 그러지? 엄마도 없지만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줬어요. 항상 실은 그날 맨날 사고 지나 처음에 16년도 통화했어요. 아들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일자리를 사랑한다를 해요. 끝나기 전에 나는 사랑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자랐고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차이가 자식 이런 거하고 그 부모님 이런 거하고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꼭 내가 어필하는 게 아니지만 저도 이게 경험담입니다. 저도 아버님 곁해보고 저도 자식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식이 이랬을 때는 어떻게 아버님 이랬을 때는 그냥 순간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저도 사회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기도하고 어머님한테 맡다고 제사는 안 차리잖아요. 그리고 가구를 못하고 제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잘 안 하니까 그 아버지 사선을 많이 해놓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딱 했는데 자식이 있을 때는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모든 게 저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회사를 사직을 했습니다. 실은 도저히 회사에서 가서 딱 있는데 앞이 하얘요. 이렇게 딱 제가 회사를 13년 횟수 13년 다녔는데 그것도 13년이면 50처럼 편해야 하는데 가는 순간 하얘 전부 다 하얘요. 이렇게 거짓말 같은데 하얀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거기 큰 100여 평 규모는 한 3층 건물에 100여 평 건물에 회사거든요. 조그만 중소기업체인데 그냥 인사하면 한 20분이면 해요. 근데 그 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자직하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게 제가 아까 대현역 쪽에 있었죠. 서명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5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를 다 잃어갖고 가정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딸이 있는데 실은 저 같은 경우 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나름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영 못해요. 아예 보는 시간 2시간도 안 돼요. 하루 평균. 연친 거짓말 안 해요. 제가 2시간 이쪽에는 지금 같이 일하신 것 같아요. 같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시간 되셔갖고 같이 오시고 간담회도 가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한 사이트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뛰어다니다 보니까 일찍 못 들어가겠고 또 일찍 하면 좀 미안해요. 어떻게 일을 내일 또 간담회도 있고 모레도 간담회도 있고 구성비 딱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놓고 뭐 웃지도 못하고 또 딸한테 어떻게 아빠라고 참 못난 아빠를 도와갖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요. 자식을 했지만 600명 아까 1000명이라는 가족을 얻었고요. 또 나중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한테 나름 아빠는 그래도 너를 위해서 아니지만 우리 희생이나 우리 304명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뛰어다녔다 그렇게 하고 제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진상이든 어떤 간에 마무리 될 때까지 저는 제가 실은 많이 아픈데도 병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 치료 말고는 이게 제가 좀 스토리가 참 많아요. 싸우기도 하고 그 의경한테 맞기도 하고 아무튼 참 많습니다. 스토리가. 근데 참 길어질 것 같고 제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그냥 아이하고 꼭 그렇다고 혹시 비교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항상 아직까지 길은 우리 대체적인 길은 열려 있어요. 이게 인천 대표가 5일 반응이었고요. 그때도 영영사님 뺄 때도 저희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라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빼져 나간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 돈 쓰기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천, 3천원 우리가 이게 있어도 인천 대표가 전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바로 다음날 광화문에 인천 유족이 6명 정도 왔습니다. 같이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만큼 인천 대표도 46명인데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인천에 있는 그 유가족 대책위는 이제 46가족이 모여 있고요. 그 중에 거기는 이제 구성이 일반인 승객 유가족들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가장 많은 분이 이제 부모님, 또 단체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세요. 10분인가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하면서 다른 선원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 선원들, 왜 박지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 그쪽에 박지영 씨가요. 몇 분이 정식 직원이 아니겠어요. 예. 아니 거기서 알바하던 아이들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이제 단원고는 굉장히 단일한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차이가 큰 건데 저쪽에서 팽목항서부터 확인된 것만 그러잖아요. 거기 상주하던 정보과 직원이 100명이 경찰청 정보과 직원이 80에서 100명입니다. 그럼 경찰만 했겠어요? 국정원도 했겠죠. 크게 저기서 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가족들 회유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짓 하는 거잖아요. 원래 다 이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다시 그 분노를 갖고 안산에 왔을 때 이게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이제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이게 갖고 있는 저거 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도 아까도 말씀하실 때 당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학년 몇 반, 2학년 6반에 누구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로 해서 반별로 이렇게 운영이 돼요. 이게 기본이 반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책이 이렇게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좀 공수학당 같아요. 막 내부에서 또 의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6개월 넘게 이렇게 해온 거죠. 반면에 이제 저쪽에 일반인 유가족 같은 인천의 일반인 유가족 같은 경우는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입장도 달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쪽이 이제 부모님을 잃은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또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여기 특별재난구역으로 해서 또 치료 생기고 나서 그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끝나게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길 바라고 이게 진상규명은 정부가 해준다니까 하는 이런 입장, 여당 쪽 입장이 있는 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지도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거를 유가족 이제 단원고 유가족과 이쪽이 다 그래도 서로 이제 이렇게 갈등하면서도 잘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사관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집중적으로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대표, 그죠? 원내수석 부대표죠. 원내수석 대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거기,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 지도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왜 했겠어요? 정치를 이용하려고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천에서 이제 시장이 송영길 시장이었잖아요. 송영길 시장이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유정복 시장이 바뀌면서 또 새누리당 쪽에서 이게 또 구호 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라서 거기는 좀 다른 것보다도 이 보상 배상 문제 이런 쪽이 좀 많이 좀 치우쳐 있다. 다가 아니라
거기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거기 대책위를 대표하는 지도부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6분 왔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단원고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잘 저기 해야 돼요. 그래서 단원고 유가족도 사실 좀 품어줘야 돼요. 품어주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 부분이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유가족이 단원고가 평균 250가구나 돼요. 거기에 비하면 몇 배죠. 그런데 우리 유가족도 변해야 됩니다. 나는 유가족이라고 해서 아니 단원고 학생이라서 학생 부모라서 학생 편 드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일반인도 합치려고 하나로 가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서로 간에 오해에서 그래요. 오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모님들이 툭하면 그러실 거예요. 자식 죽은 거하고 부모 죽은 거하고 똑같지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나는 아버님도 여여갖고 내 자식도 죽어봤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사무제 지내고 5일 만에 저희가 형제들끼리 술 먹었어요. 사무제 5일 지냈죠. 그러면서 소주 한잔 건배하면서 제가 형님들이 그래요. 큰형이 이제 웃자. 왜 아버님 그냥 소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연세가 드셨고. 그러나 304명이라는 분은 단원고 학생뿐만 아니라 설령 100살 드셨던 어르신들라도 배가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그 공포란 거는 어느 누구나 같습니다. 애들이나 엄마나 아빠나 그 공포는 다 똑같아요. 느끼는 거, 감정은 똑같습니다. 그 자식이든 아빠가 됐던 살아있는 사람은 그 관객만 생각할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똑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에서 똑같아요. 슬픔은. 자식하고 부모가 틀리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품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단원고라는 250명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몽항에서 내가 장대표하고 일반인 장대표하고는 천연부터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알고 있어요. 우리 단원고는 사고가 났을 때 1반, 2반, 3반, 4반, 10반까지 있어요. 반이. 1학년 선생님들이 몇 분이 내놓으셨어요. 1학년 생존자 단원고 1학년 선생님들이 사고 당일날 내놓으셔가지고 1반부터 몇 반까지 챙겨줬어요.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뭐가 필요해, 뭐 도움 줄 거 있잖아요. 모든 지원을 선생님이 다 해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1학년 담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나 일반인들은 여기저기 있어요. 사람들이 다 틀리잖아요. 지역이 명단이 없을 정도예요. 명단이 없을 정도로 제가 5명이서 밤에 이 명찰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정부 형사들이 중간중간 개입을 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래, 와해시키려고 그걸 감작해서 명찰을 밤에 갑자기 만들었어요. 5명이서 해서. 근데 우리 걸 만들었는데 단원고 걸 만들었는데 일반인 걸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는지 아세요? 담당자가 없어요. 담당자가. 그걸 단원고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니네 거만 만들었냐?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장대표인데 알아보니까 일반인 거는 명단 자체가 없단다. 명단 담당할 사람이 없다. 이런 오해들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다 해줬어요. 우리가 뭐 필요해요? 이것 좀 딱 반별로 나눠주세요. 다 해와요. 선생님, 살아있는 선생님 다 해요. 우리 학부모들은 안 했어요. 챙겨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안산은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선포가 됐기 때문에 모든 생계비부터 여기 광화문에 오던 어디 가든 이 차량까지 다 대여를 해줘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재난구역이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도 짧고 그리고 이런 모든 지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거론 안 하지만은 집안이 풍지박산 난 집안이 있어요. 일반인 쪽에. 풍지박 이 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돈을 많이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는 내야 되는데 여기 얽매여서 6개월 동안 싸우는데요. 돈이 없어요. 이자는 내야 되는데 여기다 싸우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요. 재난구역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또 오해들이 서로 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게 앞으로 전 하나로 모아가야 되는데 인천도 모아가야 되고 그리고 생존자들도 같이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화물 기사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저 제주 쪽에 많이들 있는데 이분들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요. 특별변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쟤네들 갈라치기해서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용하고 고려 퍼지는 상황이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나중에 피해자 단체가 그 뭐 위원 추천 명령 할 때 피해자 단체 그 지금 새누리당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일반인 유가족들인데 그 하나 위원으로 3명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유가족이 17명 중에 3명을 유가족 추천하게 되는데 그 한 명을 인천 일반인 유가족들 제기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져 있으면 계속 이렇게 이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우리도 과제고 단안고 유가족들 제기도 좀 과제죠. 이걸 하나로 다 모아내는 단일한 어떤 이게 하는 이게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아도 꼭 그런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뭐 틈새 보고 들어보잖아요. 어렵지만 아무튼 일반인이라고 칠 겁니다. 합쳐야 되고요 또. 제 책에서요. 아니 저기 일반 인천뿐만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도 좀 많이 있어요. 화물 기사 하신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서울 유가족 자체에서 오픈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 문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설명이나 같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꼭 저희가 숫자가 많다, 뭐 단합 잘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 많은 쪽이 벌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치는 것보다 저희가 그냥 같이 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남은 질문이 아니시면 끝나고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저희가 또 함께 해야 되는 순서가 또 하나 남아있기도 하고 아쉬우시겠지만 저희가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누고 질문드리고 격려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좀 관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꼭 같이 나누셔야 될 질문입니까? 예. 여러 가지 이야기 또 할 상황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질문 해주시고 그 사이에 연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 질문 받아주시고 그리고 혹시 말씀 못 주신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모든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어쨌든 이번 2차 세월호 참사는 어쨌든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사회인가,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고 사람다운 그 사람들 생활이 이루어지는가, 인간이 사는 사회와 나라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것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수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정부라든가 저는 뭔가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부정선거라든가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생태 같은 학생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매장 시킬 정도의 이 사태가 벌어졌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사실은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해서 이제 일어나야 될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그 하나의 현실이고 비극적 상황이나 우리의 한 번씩 하시면서 너무 특히 지금 여기 그 앞에 있는 세 분의 남성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세 분의 남성분께 약간 시간 핸디캡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줄여주셨던 다른 남성분을 줄여주셨던 나머지 어머님들께서 좀 말씀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행이나 그냥 감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들 위해서 끝까지 같이 해주신 거 감사하고 끝까지 저희도 힘내서 실망시키지 않는 같이 우리 애들 끝까지 억울하게 죽은 거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진상을 규명해야
거기 알맞게 이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활동을 통해서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아니, 예, 먼저 그 활동을 말씀하실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고. 조원님, 예, 말씀을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다 말씀 주셨나요? 네. 네, 정권 교체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막말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싸우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가 싸움을 단일화 시작했잖아요. 박근혜 네 고집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제일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체는 말없이 하면 되겠다. 왜? 내가 정권 교체, 퇴진 하다 보니까 계속 유가족도 안 그러면 또 묻혀요. 어떤 공작이 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할 때 난 작전이 이래요. 작전을 공개하셔도 됩니까? 아니야. 이 싸움이 1년, 2년 안 됩니다. 이 정권 안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다 주잖아요. 저도 책임자 처벌 못합니다. 나 현실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과연 박근혜가 내 목 내놓고 줄까요?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을 정권 교체하면서 다음 정권에 책임자 처벌하겠다. 이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거는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끝까지 간다 그러면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고요. 물론 가늘게 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를 전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거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다 언제든지 이거는 끝까지만 한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신다 그러면 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이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싸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이 삶 자체가 처음 이혼하고 처음에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막 맑아요. 뭐 사진을 보여줄 수 있고요. 너무 맑아요. 이쁘고. 그래서 그 재미로 살았는데 딱 읽고 나서 한 일주일 집에서 쉬었나 봐요. 제가 쉬었다기보다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쇼파하고 딱 달라붙어갖고 그냥 껌딱지라고 딱 달라붙어갖고 그냥 일주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5월 7일 날 5월 3, 4일 또 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싸워야 뭐 정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싸운다기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했는데 누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명을 하면 그 숫자로 만해서 정권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진짜 그 하나 믿고 5월 7일부터 했습니다. 5월 7일 뭘 했냐면 분향소 앞에 피켓이라고 가로세로 해갖고 그걸 처음부터 4시간, 3시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목적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거 진짜 뭐 정권 퇴진 뭐 이런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단순해요.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한 가지 서명을 해서 제가 5월 7일부터 시작해갖고 7월 9일날 1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8월 14일 정도 해갖고 200만 하고 여기 아까 보시니까 385만이 있어요. 그게 8월 말 정도 됐고요. 8월 14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하고
그때도 385만 그 실은 제가 그걸 다 박스 포장하고 다 했습니다. 자꾸 일일이 한 장씩 그 2만 A4인지하고 서명하고 일단 한 번씩 다 해오셨죠? 그러면 네. 그걸 다 추측해와서 포장해서 그 박스 포장하고 나를 되게 쓰고 숫자 쓰고 이걸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네. 세 사람하고 대학생 말과 세 사람하고 같이 거의 일주일 동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나름대로 진짜 무언의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언의 힘, 폭력도 그렇고 무언의 힘. 서명, 천만 서명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느 틀을 잡을 수 있을까 해서 뭐 저희는 아까 뭐 정권태니까 몰라요, 했잖아요. 그걸 하면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벗길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385만이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번 박스라고 40개가 넘습니다. 이만 박스라고 40, 50개 돼요. 근데 그걸 다 분리해서 이만 박스라고 41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이게 싸움 했지만 일반 저기 그 국태 광장인가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걸 사진도 찍고 나름 이렇게 딱 가는데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진짜 우리 힘이 없잖아요. 뭐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처음 싸웠고요. 싸웠다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딱 100일 때가 9월 2일입니다. 추석 날하고 150만이나 그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설명 용지만 지금 숫자가 생긴 게 480이고요. 또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100여만 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탈 580만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힘도 없고요. 저희 가족 아이들만 보고 키웠고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세금만 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제가 서명 파트이다 보니까 지금 배우는 바뀌었지만 처음에 했던 서명을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싸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받고 있고. 아까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뭐 폭력 쓰고 뭐 박근혜 퇴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 아이들만 보고 이 억울함 풀기 위해서 한 거지 어떻게 하다 풀면 이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권이나 뭐 그냥 한번 바뀌겠죠.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일단 진단 이게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의문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정치투쟁을 유가족들 때문에 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치투쟁 하시고 하고요. 유가족들은 이제 아직도 내세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힘든 저거를 갖추게 되죠.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 일반적으로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이제 부재의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지금 이제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실 이분들 집에서 있지도 못해요. 집에 있다 다시 때는 나오거든요. 어디 돌아다니든지 분향소에 있든지. 왜냐면 집에 있으면 다 물건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의 추억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있다는 것도 좀 하시고 이분들의 방식대로 도리어 국민들한테 대중들한테 이제 정서적으로 호소해가는 것들이 낮을 수 있겠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해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하자는 거죠. 요거 가시기 전에 다 쓰고 요거 딱 뜯어서 요거는 저 주시고 요거는 가져가시고 또 3,000원 이상입니다. 이거 잘 만들어야지 그런 운동 하잖아요. 그죠? 네, 운동사 깨알 같은 방법 많거든요. 지금 아마 이 안에서도 함께 아픈 마음과 함께 무언가를 밝히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모였지만 이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온도차들과 미묘한 어떤 당점의 다름들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체 게바라가 했던 이야기 중
세상에 불의가 저질러질 때마다 분노할 수 있다면 당신과 나는 동지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 깊이 떠오릅니다. 저희가 어디에 모토를 박던 어디에 이슈를 이렇게 앞에 깃발로 세우든 그것의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드는 이의 마음, 그것에 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깨알같이 광고해 주셨던 4.16 약속 지킴이 손에 들고 계신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이거 적어주시고 뒤에 그 간사님들께서 통이랑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간사님 저기 그 거스름돈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3,000원은 딱 떨어지지 않는 거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할 게 많습니다만 여기에 아까 왜 박명원 선생님이나 가족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10가지 약속 중에 저희가 이 자리에 또 모시지 않았지만 또 함께 해야 될 지금도 행복하게 계신 고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잊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또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하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는 7시에 합니다. 그 전에 비정규직 대회가 있어서 비정규직 대회 끝나고 연결하려고 토요일 날 7시에 강화문 광장에서 하고요. 이게 요때가 좀 중요한 게 10월 말까지 저걸 그 특별법 협상 마무리한다 했잖아요. 지금 여야가 지금 오늘 낮에부터 계속 좀 만나서 지금 협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서 우리 힘을 다시 좀 모아내고요. 11월 1일 날은 오후 1시 안산에서 합동부장소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 만나는 행사를 갖고 그리고 5시에 서울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저희들 의지를 모으는 이런 행사들을 가질 거니까 그것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10월 25일 7시, 11월 1일 오후 1시, 오후 5시. 오후 5시는 11월 1일이 하고 참사 200일. 사회부 공지 나갈 겁니다. 공지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까 또 말씀 주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10분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럼 10분 전해주고 전해진 10분이 또 전해주시면 여러분은 진실을 알려내는 다이아몬드에 오르시게 될 겁니다. 박수 받는 거. 진실의 피라미드에 빨리 가시기를. 오늘 저희 이 자리는 지난해 형님교회가 60주년으로 창립한 사회센터 길목 협동조합의 원래 강좌로 10월 원래 장사 진행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앞에 소중한 말씀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어진 원래 강좌 11월 강좌는 11월 19일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초청해서 입시정국에서 교육의 미래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어려운 이야기, 또 소중한 이야기 주셨던 가족분들과 강대원 선생님께 큰 박수 함께 나눠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함께 모아내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 마음 잊지 않고 그리고 기억해낼 수 있도록 오늘 뒤에 있는 노래 천개의 바람이 되어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야말로 기억이야말로 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이 우리들의 기억을 통해 모래 생명들이 부활해 올 수 있도록 함께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는 저희 조합원이시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신 한송이 기자님 그리고 윤선주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